거기에 병원이 있든가요? 의사가 있든가요? 저는 이제 약을 먹냐 안 먹냐 이것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의사 생활 방식에 다른 거지, 의사로서 원래 역할은 오히려 제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의사의 역할 중에는 뭐 약 주고 증상 없애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스스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지혜나 방법 이런 것들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검사나 청진기, 약 이런 처방 대신에 환자 스스로 치유할 수 있고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알려주는 일들을 하죠. 그게 대부분 이제 음식으로 충분히 이제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라고 히포크라테스도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이런 말들이 있고, 한의학에서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약보보다 식보, 즉 먹는 게 더 중요한 보물이다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음식, 운동, 또 잠, 또 피로를 풀 수 있는 뭐 요가나 명상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일을 좀 더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의사와 역할이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저를 찾아오는 환자들은, 일반 환자들은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뭐 감기 환자는 말할 것도 없고 고혈압, 당뇨병 이런 환자들도 거의 찾아오지 않고요. 도시에서 더 이상 해결이 안 된다 이런 환자들이 주로 오는데, 주로 이제 말기암 환자라든지 또는 이제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들을 너무 힘드니까 이거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뭐 이럴 정도로 너무 괴로우니까 방법을 찾겠다라는 분들이 오시고, 또 뭐 가까운 지인들이 이제 소개해 주시고, 뭐 왜냐면 멀거든요. 제 집이 지금 지리산 산청인데 거기 지리산에 한 400고지가 돼요. 400고지면 꽤 높은 편이거든요. 거기다 굉장히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찾아오는 데만 해도 뭐 아무리 빨리 와 해서 한 4-5시간 이상 걸리니까, 서울이라면. 그러니까 그런 뭐 평범한 환자들은 오지는 않겠죠. 그래서 대부분 말기암 환자가 오고, 또 말기암 환자는 또 약이나 이런 것들로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런 삶의 중요성들, 또 스스로 치유할 수 있다는 확신, 이제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일을 주로 하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뭐 의사 생활을 안 한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게 더 의사로서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요, 처음부터 뭐 약 먹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본인들도 온 목적이 도시에서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이미 갖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제 말을 이제 경청하려고는 해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약을 먹냐 안 먹냐 이것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약을 안 먹으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약을 안 먹는다고 또 낫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에 의미를 두지 않고, 중요한 것은 치유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시키는 데 이제 초점을 두고 있죠. 아, 병은 왜 생기지? 어떻게 하면 낫지? 이런 원리를 깨우치고 나면 약을 먹을지 말지, 치료를 받을지 말지는 이제 스스로 결정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치유의 원리, 또 이런 것들에 좀 더 많이 초점해서 설명을 드리죠.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제 초기에는 이제 생각지 못했던 이야기를 약간 충격은 받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 다 합리적인 현상들이거든요. 낫는 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현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병을 낫게 하는 건 이제 자연이다라고 제가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연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연이라는 게 어원을 이렇게 따져보면 스스로 자자, 그럴 연자잖아요. 자연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자연이거든요. 근데 우리 몸도 자연이란 말이죠. 땅과 바다와 같은 원소로 동일한 원소잖아요. CHON, P, 뭐 나트륨, 뭐 이런 많은 그 화학 물질이 왜 조합이 사실은 몸 덩어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비슷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자연을 잘 관찰해보면 알겠는데요. 자연에서 뭐 특별히 인간이 뭔가 해줘야 뭔가 굴러간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자, 날씨가 따뜻하면 어떻게 해요? 싹이 올라와요. 비가 오면요, 잡초가 부성해지고요. 가을이 되면 결실이 맺어지고, 겨울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지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다음 해에 또 봄이 되면 싹이 올라요. 또 척박한 땅에는 잡초가 잘 자라잖아요. 또 열대지방에는 침엽수 같은 게 못 자라잖아요. 그것은 왜 그래요? 조건에 맞는 것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몸도 조건만 갖춰주면 스스로 치유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자연치유의 기본 원리예요. 뭐 요법을 하고 약을 먹냐 안 먹냐, 이것은 자연치유하고 직접적 연관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조금 더뎌질 수도 있고 좀 촉진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내 몸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방해만 안 하면, 크게 방해만 안 하면
치유된다. 이게 자연치유의 핵심 원리입니다. 이미 의식의 수준이나 경험의 수준에 의해서 내 말을 받아들이고 말고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 모든 사람들, 주류의학, 한의학, 모든 자연요법 하는 사람도 전부 치료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과연 제가 내 몸이 스스로 치유해? 라고 말한다고 해서 먹힐 거라고 쉽게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낫고 싶으세요?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현대 약이나 한의학이든 자연요법 몇 가지를 해서 병이 나을 수 있다면 굳이 제 이야기를 들을 이유가 뭐가 있으세요, 선생님? 없잖아요. 자, 현재 고혈압 환자가 1340만 명인가 그래요. 당뇨병 환자가 500, 600만 명이고요. 이게 계속 늘어난 거거든요. 뇌졸중, 심장병, 아무 말할 거, 치매, 요즘 젊은 치매도 늘어났다고. 도대체 왜 잘 먹고 잘 살고 의료, 치유 이런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이 현대의 그 과학 문명에 사는 여러분들은 왜 우리 주변에 환자들이 많고 3명 중 1명은 암으로 죽고 3명 중 1명은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만성간질환, 만성호흡곤란 이런 만성질환 죽고 또 1명은 어떻게 죽어요? 자살 아니면 사고로 죽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운명이라고요? 바로 여러분의 운명이에요.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그 사랑하는 부모나 가족의 운명이고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약으로 해결될 거고 또 자연요법 몇 가지 해결될 거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설사 아팠다 해도 나아지고 죽을 때는 편안하게 자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세상에서 자연사하고 100세 이상 살아가는 곳이 어디 있어요? 장수촌이 있잖아요. 거기에 병원이 있든가요? 의사가 있든가요? 찾아가기도 어려워요. 그럼 그 사람들은 저 멸종했나요? 아니죠. 오히려 지금도 가장 잘 유지되어 있는 곳이죠. 바로 약이나 치료가 우리 몸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분들은 그냥 경험 속에서 알게 된 거예요. 사실 이것은 인간만 몰라요. 동물들도 다 알아요. 자, 동물 얘기해볼까요? 동물이 아프면 어떻게 하든가요? 여러분 요즘 애완견, 고양이도 키우는 분 많잖아요. 그 아이들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안 먹어요. 치료 별로 원치 않아요, 걔들도. 근데 그 아이들이 잘 낫지 않는 이유는 있어요. 뭐냐면 집에서 키우잖아요. 그 아이들이 애시당초부터 자연에서 쉽게 마당이 있는 데서 뛰어나왔더니 별로 아플 이유도 없었고 또 아파도 그렇게 쉽게 나을 텐데, 사실 요즘 애완견들이나 이런 가정에서 키우는 아이는 또 잘 낫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자연 치유되는 그런 시스템을 방해하고 살고 있는 우리의 시스템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은 그런 시스템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결국 시스템을 바꾸는 건 내가 스스로 삶을 선택하는 거라는 거죠. 즉 여러분 스스로만이 여러분의 몸을 치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